중계를 지방에 가서 제가 쇼크 받은 게 하나 있어서 그래요. 사실 저는 부동산 중개업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스킬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왜 그러냐면 그냥 단순한 스킬은요, 한두 번 써먹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스킬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 스킬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사실 중개업 얘기를 할 때 네오비에서는 스킬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기술에 관련된 얘기도 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중에 제가 초점을 두고 있는 건 본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본질에 대한 얘기. 기본에 대한 이야기예요. 얘가 튼튼하게 바닥에 자리 잡고 있어야 그 다음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이거 얘기하고 수업은 마칠게요. 중개를 지방에 가서 제가 쇼크 받은 게 하나 있어서 그래요. 임대차 거래 하나 샘플로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나중에 수업을 듣다가 제가 이러저런 얘기들을 해드릴 텐데 그 중에 뭐 작업 거는 거 뭐 이런 것도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처럼 시뮬레이션이 안 되는 상황에선 작업을 걸지 마세요. 이건 무조건 하자야. 무조건 하자. 그러니까 꼭 무언가를 할 때는요, 생각을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적어가면서 생각하면 더 심플하게 정리가 돼요. 시뮬레이션 1모, 2모, 3모 이렇게 적어가면서 하는 게 심플하게 정리가 돼요. 임대차 거래를 하나 해봅시다. 임대인이 있어요. 전세 계약을 예로 들을게요. 전세. 얘가 1억짜리 예를 하나 들고요. 10억짜리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예예요. 임대인이 임대를 내놨어요. 그러면 임차인이 살겠죠. 그죠? 근데 내놨으니까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 임차인이라고 할게요. 전 임차인. 매물을 내놨는데 어디다 내놔요? 중개업소에 내놓겠죠. 그래서 중개업소가 존재를 해요. 됐죠? 그럼 이 중개업소가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새 임차인이라고 할게요. 그냥 이해하시기 쉽게 새 임차인. 됐죠? 자, 얘를 계약을 체결을 해요. 계약을 체결해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보증금에 대한 것이 맞아야죠. 보증금. 그래서 1억이냐 10억이냐 저게 맞아야죠. 그죠? 합의가 이루어져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사 날짜가 맞아야죠. 이사 날짜. 맞아요? 그죠? 보증금의 합의는 누구하고 하죠? 임대인하고 하죠. 임대인하고 하죠. 그쵸? 뭐 9억에 살고 있는데 10억에 낼 건지, 뭐 10억에 하고 있는데 20억에 낼 건지 누가 결정해요? 임대인하고 결정할 문제죠. 전 임차인이 개입할 여지가 사실상 없죠. 사실상. 이사 날짜는 누구하고 얘기하죠? 임차인하고 하죠. 어떤 임차인이요? 전 임차인하고 얘기하죠. 그래서 실제 얘는 전 임차인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여기까지. 제가 쇼킹한 게 이거예요. 계약서는 누구랑 쓸까요? A, B, C, D라고 할게요. A, B, C, D. 계약서는 누구하고 쓸까요? 누구랑 써요? 여러분 중개업소고. 누구야? 임대인과 새 임차인과 계약서를 쓰죠. 이때 계약서를 쓰려면,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요 조건이 맞아야죠. 그렇죠?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개업소는 새 임차인과 전 임차인에게 각각 연락해서 이사 날짜 맞춰야 되고, 그쵸? 매물을 접수를 받을 때 임대인과 보증금을 맞췄겠죠. 이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죠. 그러면 계약금이 들어가죠. 계약금. 맞아요? 계약금은 누구한테 가죠? 임대인. 누가 누구한테 보내주는 거죠? 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내주는 거죠.
뭘요? 계약금. 계약금을 보내주죠. 자, 이 계약금은 10%여야 하나요? 아니라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이게 실무라고 했어. 근데 10%라고 합시다. 통상 10%니까 계약금이 임대인에게 10% 들어가야 이 계약이 유효한 계약이죠. 맞아요? 그러면 계약이 끝인가요? 그럼요. 지방은 임대인한테 계약금이 가면 계약이 끝이고 더 이상 중개업소가 신경을 쓰지 않는데요. 그래서 요새 자꾸 문의가 오는 게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 전 임차인이 못 나가겠다고 하는 거야. 날짜 다 됐는데. 그래서 교수님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 계약은 잘못된 거예요. 계약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임대인에게 계약금이 갔고 임대인은 계약서 썼으니까 집 알아보세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날짜가 이사 날짜니까 집 알아보세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차인이 집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1억짜리 살고 있었으면 다른 집 알아볼 때 계약금이 1,000만 원이 필요하겠지. 그죠? 1,000만 원 있을 수도 있어.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임대인이 받은 계약금을 임차인한테 돌려주지 않아도 임차인 자력으로 계약금 1,000만 원을 갖고 딴 집을 계약할 수도 있어. 이 날짜에 맞춰서. 그러나 이게 10억이면 통장에 1억 있어요? 이게 얘기가 달라지거든. 자, 여기서 또 문제예요. 그러면 임대인에게 계약금이 안 들어가고 임차인한테 계약금이 바로 들어가도 되나요? 돼요? 돼. 언제? 자, 여기서 정리해 드릴게요. 잘 봐요. 여기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원칙은 임대인한테 계약금이 들어가야 되고 임대인은 이 계약금을 받자마자 임차인한테 줘야 돼. 그래야 전 임차인이 못 나가요 하면 뭐가 되냐면 부하 받았잖아. 위약금의 책임을 누가 져요? 얘가 지는 거야. 얘가. 그 날짜에 맞춰서 이사 가는 걸로 얘기 다 끝나서 계약금이 들어가서 넘어갔잖아. 근데 이 계약이 이행을 못하면 임대인의 책임이에요? 임차인 책임이에요? 임차인 책임이 아니라 손해배상 누가 해요? 이 사람이 한다고. 안 넘겨주면 그때는 얘 책임이야. 가만히 있겠어요? 네가 합의했잖아. 이거 합의 누가 했어? 이사 날짜. 임대인이에요? 중개업소가요? 중개업소가 전임차인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네가 책임져. 독박이야 이거. 실무에서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넘어가면 바로 넘어가야 끝나는 거야. 그래야 계약이 끝나는 거라고. 지방에 있는 분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지방 가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 막 울산, 광주, 창원, 부산 안 넘겨주더라고. 네. 근데 요새 전세 보증금 많이 뛰었잖아요. 다 못 나간다고 다 버텨 지금. 거기다가 계약갱신 청구권 주장하고 있고 난리도 아니야 지금. 네. 지방은. 그래도 서울은 좀 그런 부분은 없더라고요. 두 번째, 임대인이 계약서 쓸 때 와서 해야 되는데 임대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씨 뭐 어차피 내가 받아갖고 임차인한테 줘야 되는데 왔다 갔다 불편하니까 바로 주세요. 바로 임차인한테 주세요. 했어. 계약서 쓸 때 와서.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줘. 그리고 영수증만 2번 받으면 돼. 임대인한테 받았다. 이 사람한테 문자로 받았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 얘가 보낼 때 임대인이 보낸 것처럼 보내면 되잖아. 그 보내셨으면 문자 보내주세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이거 안 된다 그래? 돼요. 근거만 있으면 돼요. 근거만 있으면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제가 이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 문제가 왜 생기냐? 중개의 기본을 몰라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중개의 기본. 중개란 계약을 봐봐요. 아마추어는요. 계약을 체결하는 거에만 의미를 둬요. 근데 프로는요. 계약서를 체결하려면 문의가 많아야 된다는 데 의미를 둬요.
그래서 사실 거기까지는 설명한 거죠. 거기까지. 선수는요. 문제없이 계약이 마무리돼서 중개 보수까지 들어와야 돼요. 즉 하자 없이 계약이 마무리되는 것까지가 선수들의 기본 목표인 거예요. 계약은 당연히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문의는 많아야 되는 거고 뭐도 있어야 된다고? 마무리도 깔끔하게 끝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강조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약이라는 것이 부동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가느냐에 따라 틀려요. 일반 중개사들처럼 계약을 체결한 데만 의미를 두시면 마무리가 안 돼서 와장창창 문제가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프로들은 그 계약을 더 많이 하려고 문의를 많이 땡기지만 계약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문제가 생길 확률은 늘어나요. 그래서 선수들은 뭐 한다고요? 문제가 없게 깔끔하게 마무리까지 지을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려면 중개사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구멍을 잘 팝니다. 내가 빠져나갈 구멍을 잘 판다고. 이게 선수들이에요. 이게 선수들. 근데 아직 계약서 쓰는 것도 모르고 문의를 만드는 것도 모르니까 선수로 가려면 좀 멀었겠지만 어쨌든 제가 얘기 다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선수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성장이 훨씬 빠르실 거고 제 10년의 경험은 여러분에게 몇 개월에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